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3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79제곱미터,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역촌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평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GTX A 노선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저평가된 지역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은평구 하면은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역촌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위치는 6호선의 구산역 그리고 역촌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3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인데 왜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오피스텔 자체는 원래 업무시설이에요. 이 업무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사무용 오피스텔도 될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될 수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은 바닥 난방도 돼 있고요. 취사도 가능하고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생활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전용은 약 79평방미터,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촌동에 대한 지역 분석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위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은평구 역촌동은 약 4만 7천 명 정도의 세대원이 살고 있고요. 세대당 인구는 약 2.26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소형 주택의 인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주변에는 이제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평구 자체가 그렇죠. 주택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재건축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은평구의 개발되는 그 지도를 보면은 은평구의 산 빼고는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지정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평구가 한동안 안 가신 분들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재개발 및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 많아서 이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 또한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6호선을 이용해서 디지털 미디시티 그리고 마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자, 3호선을 이용해서는 이제 반포나 강남, 분당 접근성 또한 가질 수 있고요. 내부 순환로를 이용해서 주요 업무지구로 어디든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오릉로라고 있죠. 서오릉로에서 통해가지고 고양이나 일산, 파주, 김포 등으로 다양한 주변 도시로 진출입이 편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나가기 쉽다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쉽다는 거겠죠. 그만큼 인구 유입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구산역, 역촌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좀 더 지나면 여기서 이제 GTX-A가 포함이 되겠죠. 자, 서울흥로 메인도로를 따라서 이제 버스 정류장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대중교통도 많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고요. 직주 근접 또한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GTX-A 노선 2023년에 개통이죠. 그 연신내역을 통해서 개통을 하고요. 자, 고양선은 세전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부 경절천 또한 진행되고 있고, 신분당선 연장선도 독바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구산역 주변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1종 지구단위 구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날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주 1구역의 주택 재개발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입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은평구입니다.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직주 근접 누려보실 수 있다는 특징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변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입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오피스텔은 6호선 구산역과 6호선 역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가시면 불광역, 3호선 불광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바로 위로 가시면 2023년에 개통 예정인 GTX-A 연신내역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 대조 1구역 재개발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총 세대수가 2,400세대에 이르는 매머드급 재개발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들이 온통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데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 철거가 진행되는 그 지역은 여기 대조 1구역이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3호선을 이용하면 강남, 압구정 그리고 반포, 분당 방면으로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GTX-A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위치도 갖게 되는 그런 지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이 도로가 서오릉로라 그러는데요. 이 도로는 이제 고양이나 일산, 파주, 이제 경기 서북부 지역이겠죠.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겠고요. 자, 은평구 자체에서 보면 전세 물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은평구뿐만이 아니죠. 서울 전체에 지금 전세 물량이 굉장히 없는데 특히 은평구 대조동이나 역촌동 주변에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그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전세 물건을 다 찾아봐도 5건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 신축 건물은 거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은 지역입니다. 자, 재개발 구역이 늘어나면서 주변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에 따라서 신축 오피스텔의 전세 시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세한 개발 호재를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이 소형 아파트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이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에 반면에 공급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곳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호재들 중에 교통 호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GTX-A 노선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은평구답게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 호재만 얘기를 해도 거의 1시간을 떠들어도 모자랄 만큼 많고요. 그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 그걸 얘기하다 싶으면 하루 종일 하겠죠. 오늘은 교통 호재부터 알아볼게요. 자, 그 대표적인 게 GTX-A 노선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GTX-A 노선이 드디어 2023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연신내역에서 시작해서 종로 3가까지, 연신내역에서 DMC역까지 각 10분 내에 주파를 하실 수 있어요. 자, 2023년이 지나면 이 물건지 주변은 명실공히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요. 자, GTX-A 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10분대로 가실 수 있겠고요. 3호선을 통해서는 이제 을지로나 종로까지 10분대, 6호선을 통해서는 DMC나 상암까지 10분대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GTX-A 노선을 좀 자세히 한번 보면요. 자, 운정에서 시작해서 연신내 삼성을 지나서 동탄까지 연결되죠. 그리고 이 뒤로도 연결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올해 2월 달에 GTX-409죠. 은평구 연신내역이 착공을 했고요. 23년 12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GTX-A 노선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GTX-A 노선이 개발된 후의 전망을 보면 은평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워낙 또 좀 많은데 기존에 노후된 그 집들이 재개발이 되고 교통까지 좋아지니까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한 유동인구도 많아질 겁니다. 자, 물빛공원 등을 비롯해서 연신내역 일대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냐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상권이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로라든가 학교, 공원 등이 많이 정비가 될 거고요. 특히 서울 시내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 은평구 또한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도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축의 값어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역촌동의 오피스텔 값어치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서부경전철 사업입니다. 세전역에서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23년까지 실시 설계 완료하고 28년에 개통 예정합니다. 자, 이 또한 앞으로 진행될 교통 호재고요. 이 또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입 인구가
유입 인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선입니다. 고양선은 이제 세전역,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경절철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LH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진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겠죠. 예비 타당성 건너뜁니다. 이 예비 타당성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이거 건너뛰고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호선 세전역까지 주변역까지 해서 많은 발전 그리고 유입 인구가 생길 거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자, 다음은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비단 뭐 대조 1구역 사업이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는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 대조 1구역 사업을 보면 구산역, 역촌역 사이 메인도로 서울흥로 주변입니다. 아까 제가 이 물건의 위치를 서울흥로 주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지하 4층, 지상 25층, 총 28개 동 2,4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개발이죠. 그러다 보니 그 개발이 된 모든 아파트나 이게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까지 가격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조 1구역은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지 작업을 하고 있고 땅을 지금 파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조 1구역에 이제 힐스테이트라는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지금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그래요. 또 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분양권 피인데 지금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완공될 때쯤 되고 또 완공이 된 후에는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고 그 주변까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3년 정도 더 있으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돼서 뭐 약속 장소까지 또는 나의 일터까지 더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니까 좀 미래가 그려지시죠.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도시로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 법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 한번 짚어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 만나볼게요. 자, 역촌동 그 오피스텔에 대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비단 이거는 역촌동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공통적으로 한번 두셔도 좋을 만한 사항입니다. 첫째, 유명 지역보단 유망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자.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미 유명하다면 그 이름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투자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같이 사가지고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 금액이 높아지고 투자 수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명한 지역보다는 앞으로 유명한 지역, 즉 저평가 지역. 대표적으로 서울의 예를 들면 뭐 은평이라든가 뭐 강북, 광진 뭐 이렇게 등등등 나오겠죠. 이런 지역이 많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지역 위주로 투자를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물건같이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사업 주변지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격이 굉장히 가능성이 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부동산을 좀 매입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공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금뿐만이 아니라 정책들, 그 정책들까지 다 알아야 우리가 뭐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사도 그 정책들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규제 정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늘어난 세금에 대해서 꼭 알아보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임차인의 눈으로 보시면 이 물건에 대해서 임대가 나갈까 안 나갈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눈으로 투자 물건을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이 좀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모두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또 가져가면 좋을지 주변 시세까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 역촌동 오피스텔의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좀 가격이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빌라하고는 달리 상업지 내에 지어집니다. 그만큼 땅값도 비싸고 그 건물 가격도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분양가 지금 현재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 전세를 놓으실 때 임대 금액은 4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 굉장한 금액이죠. 굉장히 금액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고, 월세를 놓으실 때, 즉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9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